여전히 승객들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는 종석. 혹여는 누군가에게라도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한다. 교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구명조끼를 승객들에게 배급하는가 하면 저 멀리서 교육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선을 황급히 돌려 잠시 자리를 벗어난다. 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승객들도 있었으나 애써 무시한 채 모자를 더욱 눌러 쓴 채로 최대한 교관을 피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로비에 모여있는 승객 절반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다른 교관의 지시에 따라 한쪽에 모여있는 모습을 본 종석은 서서히 교관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구명조끼를 배급하고 있는 담당 교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아니나 다를까 종석에게 엔진 심각 상태를 보고했었던 그 교관이다. 종석은 멈칫한다. 아무리 모자를 눌렀었다고는 하지만 일면식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들통이 날 것이 뻔하다. 순간 종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구명조끼 착용 없이는 결코 구명정 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석은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바닥을 쳐다보기만 한다. 그때 종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더니 이내 뒤로 빠져 어디론가 달려간다. 승객들 사이로 헤집고 나와 달려간 곳은 바로 편의점.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몇몇 내부 진열 물품들이 다소 어질러져 있다. 종석은 판매대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무언가 찾은 듯 그것을 집어낸다. 그것은 바로 마스크. 마스크를 뜯어 착용한 다음 편의점 유리에 어렴풋이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체크한다.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색 자체는 범죄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종석은 이제 됐다는 듯 다시 로비로 향하였고 구명조끼를 배급받기 위한 승객들 사이로 자연스레 합류한다. 순서를 기다리며 여전히 눈치를 보는 종석. 서서히 자신의 순서가 다가온다. 마침내 앞에 승객이 구명조끼를 받아들고 옆으로 빠지자 교관 앞으로 나서는 종석. 교관은 구명조끼를 들고 종석에게 건네주려는 그 순간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교관은 흠칫하여 건네주려는 손이 이내 멈추었고 받으려고 뻗어진 종석의 손 또한 그대로 멈추게 되었다. 종석은 교관의 멈칫하는 행동에 잠깐 당황하였으나 교관의 시선을 회피한 다음 시선을 오로지 구명조끼에만 맞춘다. 종석은 왜 주지 않냐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목소리로 정체가 들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빤히 구명조끼만 쳐다본다. 이러한 종석의 행동에 결국 교관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구명조끼를 건넨다. 순간적으로 익숙한 눈빛을 감지한 교관이었지만 마스크로 하관이 가려져 있었기에 부선장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차마 하지 못한 채 다음 구명조끼를 집어들어 다음 승객에게 지급하였고 종석은 구명조끼를 받아들고 황급히 옆으로 이탈한다. 구명조끼를 들고 자연스럽게 착용을 끝마친 종석은 다른 교관의 지시를 받아 구명정을 기다리는 승객들 사이로 들어가 대기한다.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한 종석은 스마트폰을 들고 앱을 확인한다. 전화와 문자가 합쳐서 10통 이상이 되는데 역시나 차선을 비롯하여 항해사들에게 온 것들이다. 종석은 과감하게 그 기록들을 삭제한다. 그리고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뉴스란을 보니 언론사별로 세천년호 침몰과 관련된 기사들이 점차 속보로 올라오고 있었다. 세천년호와 관련된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마치 종석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처럼 쭉 정렬되어 있었다. 종석은 이를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만 볼 뿐 좀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구명정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뒤쪽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려온다. 화들짝 놀란 종석은 직감적으로 엔진 폭발이 또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 배에 시한폭탄이 달려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종석은 창문을 통해 멀리 손실 바깥을 쳐다본다. 남교육생들이 갑판 위를 분주히 달리며 구명정을 해체하는 모습이 얼핏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며 종석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다른 선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승객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혼자서 탈출을 감행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인간이라면 필히 부끄러운 모습이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종석은 자신의 얼굴을 세차게 흔들어대는 것으로 이내 현실을 부정한다. 이미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지 오래된 종석은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원치 않았던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 책임은 오로지 차선에 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었었기에 종석 본인은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여긴다. 보고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종석의 모습은 마치 악마가 씌어진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때 배가 뒤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배가 기울어진 방향으로 넘어가고야 만다. 종석도 순간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앞쪽에서 뒹구르는 승객들과 부딪혀 엉킨 탓에 그만 종석도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야 만다. 한참을 굴러 벽 쪽에 부딪힌 종석은 승객들과 여전히 뒤엉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한다. 뒤엉킨 승객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해 울음이 터지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종석은 뒤엉킨 승객들 사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다. 기울어진 바닥을 잡고 천천히 사족보행을 하면서 조심스레 일어나는데 무언가가 허전해 머리를 만져보니 쓰고 있던 모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종석은 자신이 넘어져 있었던 곳을 쳐다보았으나 모자는 보이지 않는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세게 긁적인 종석은 이마를 짚더니 이내 모자를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굴러떨어진 교육생들은 다른 승객들의 안위를 살피거나 부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종석은 이를 무시하고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뒤쪽으로 굴러떨어진 승객들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도록 교관들과 교육생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교관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에 한해서 구명정 탑승을 허용하였고 승객들은 교관을 따라 본격적으로 선실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종석도 구명정에 탑승하려는 승객들 사이에 합류하여 선실 밖으로 나선다. 매서운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닥쳤으나 그것은 종석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구명정을 타고 무사히 탈출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종석이었다. 종석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황한 종석은 주머니를 두어 차례 쑤셨으나 여전히 비어있다. 급기야 반대편 주머니와 뒷주머니에도 모두 손을 넣었으나 있을 리가 없다. 배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을 당시 승객들과 부딪혀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스마트폰을 놓쳤던 것이었다. 모자도 스마트폰도 잃어버리게 된 종석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복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면서 승객들 사이에 몸을 숨긴다. 여전히 교관들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종석은 그저 초조한 상태로 구명정 탑승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